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12월의 새벽. 지하철 첫 차가 도착하기 전 거리엔 찬바람만이 분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빠르게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커피를 들고 출근길을 재촉한다. 그들 사이 벤치 하나에 낡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는 남자가 있다. 그는 유정민 65세. 한때 강남 일대에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던 부동산 재벌이었다. 지금은 손에 종이컵 하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다. 그의 옆엔 오래된 캐리어 하나, 그리고 찢어진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다. 노트엔 흐릿한 글씨로 날짜와 장소,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다. 2024.12 1. 강북복합단지 계약 2025.01 15 담보 설정 2025.03 3 자산 동결. 그는 노트를 바라보다가 손에 쥔 묵주를 천천히 만지작거린다. 그 묵주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물건이었다. 정민 씨, 이건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보다 믿음을 먼저 잃어요. 그 말이 떠오르자 그는 묵주를 꼭 쥐며 눈을 감는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지만 그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 안엔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중얼거린다. 딱 1년 전이었지 모든 게 무너진 건. 장면은 플래시백으로 전환된다. 1년 전 유정민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 창밖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의 손엔 고급 커피잔이 들려 있다. 비서가 들어와 말한다. 대표님, 오늘 투자자 미팅 11시에 있습니다. 강북 복합단지 건입니다.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한다. 오늘도 돈이 나를 따라오겠군. 그는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한다. 서재엔 수십 권의 부동산 관련 서적과 그가 직접 설계한 도면들이 걸려 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펼친다. 강북 복합단지 1차 투자 60억. 담보 강남 펜트하우스 상가 2곳. 그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한다.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때는 몰랐다. 그날이 그의 인생 마지막 부자의 날이 될 줄은. 다시 현재. 강남역 벤치 위 그는 묵주를 쥔 채 눈을 뜬다. 지하철 첫 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누군가 그를 힐끔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듯 멈칫한다. 저 사람 유정민 아니야? 그 부동산 재벌이었잖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주를 쥐고 노트에 오늘 날짜를 적는다. 2025.12 1 강남역 벤치. 기억은 남는다. 2024년 12월 1일 서울 강남. 유정민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그의 손에는 오늘 미팅을 위한 투자 제안서가 들려 있다. 대표님, 오늘 11시 강북 복합단지 투자자 미팅입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한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투입할 생각이었다. 강북 복합단지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대규모 상업주거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정민은 이 기회를 마지막 대박이라 확신했다. 이건 내 인생 마지막 승부야. 이걸로 끝내고 지민이 유학도 보내고 묵주도 내려놓자. 그는 60억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펜트하우스와 상가 2곳을 담보로 설정한다.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며 내가 들어간다.
너희도 믿고 따라와. 그 말에 몇몇은 망설이다가 결국 돈을 넣는다. 오랜 친구 박상훈 회계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한다. 정민이 형, 이번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정부 규제도 강해지고 있고 강북은 아직 수요가 불확실해. 하지만 유정민은 웃으며 대답한다.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번엔 확신이 있어. 그는 묵주를 손에 쥐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당신도 그랬지. 모든 걸 걸어야 진짜가 보인다고. 그날 오후 투자자 미팅은 성황리에 끝난다. 정민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1차 투자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 복합단지의 시행사가 이미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고 분양 정보는 조작된 것이며 내부자 거래로 땅값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믿었다. 자신의 촉, 경험, 그리고 사람들. 그 믿음이 그를 무너뜨릴 첫 단추였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수첩을 펼쳐 2024.12 1. 강북 복합단지 계약 60억 담보 상가 2곳 펜트하우스 라고 적는다. 그리고 묵주를 쥐며 중얼거린다. 이건 마지막이다. 2025년 1월 유정민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북 복합단지 1차 분양이 시작되었고 그는 투자자들에게 곧 프리미엄 붙는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현장 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행사 대표는 미팅을 미루기 시작했다. 분양 홍보관은 문을 닫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엔 허위 분양 의혹이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민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건 늘 있는 일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정상화되지. 하지만 기다림은 불안을 키웠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았다. 공사장은 멈춰 있었고 현장 입구엔 공사 중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뭐야 이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시행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사무실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건물 관리인은 말했다. 한 달 전쯤 나갔어요. 임대료도 밀렸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정민의 손에서 묵주가 떨어졌다. 그는 허리를 숙여 묵주를 주우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그는 박상훈 회계사를 찾아간다. 상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민이 형, 이거 사기야. 시행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나갔고 투자금은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 사람 나랑 10년 넘게 거래했어. 내가 직접 만났고 술도 마셨고 가족 얘기도 했어. 상우는 조용히 말한다. 형, 그게 다였어. 그 사람은 형을 믿게 만들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 정민은 말이 없다. 그는 묵주를 쥐고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는다. 2025.01 15 공사 중단 시행사 잠적 60억 손실 가능성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 고객님, 담보로 설정된 펜트하우스와 상가에 대해 추가 담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세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부족합니다. 정민은 당황한다.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거예요. 곧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호하다. 일주일 내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담보물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는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본다. 묵주는 손에서 식어가고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린다. 설마 정말 끝나는 건가? 그는 수첩을 펼쳐
2025.01 20 추가 담보 요청 자산 하락 불안 시작 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묵주를 다시 쥐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아직 무너지진 않았다. 2025년 2월 유정민은 은행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다. 고객님, 담보 부족으로 인해 펜트하우스와 상가 두 곳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는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묵주를 쥔 손을 떨며 말한다. 잠깐만요. 제가 추가 자산을 정리해서 보태면.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이미 기한이 초과됐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다. 거실은 여전히 고급스럽지만 그 안의 공기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며칠 뒤 경매 공고가 붙는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42억에 낙찰된다. 상가 두 곳도 각각 18억, 14억에 넘어간다. 그는 총 60억을 잃었다. 남은 건 대출 잔액과 이자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다. 그의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온다. 정민이 형, 투자금 돌려줘야지. 당신 믿고 넣었는데 이게 뭐야?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하나 전화를 받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버린다. 그는 수첩에 적는다. 2025.02 20 경매 완료 자산 소멸 신뢰 붕괴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진다. 비서는 퇴사했고 오랜 친구 박상훈도 연락을 끊었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오피스텔로 향한다. 그곳은 2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도 이미 압류 대상이었다. 관리인은 말한다. 여기 다음 주에 명도 들어옵니다. 짐은 미리 빼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묵주를 쥐고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그 창밖엔 그가 한때 소유했던 건물들이 보인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펼쳐 2025.02 28 오피스텔 압류 예정 거주지 없음 이라고 적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묵주를 쥐고 아내의 사진을 꺼내 말한다. 당신이 말했지. 사람은 기억보다 믿음을 먼저 잃는다고. 이젠 둘 다 잃었어. 그는 짐을 싸서 오피스텔을 나온다. 손엔 캐리어 하나, 그리고 묵주와 수첩. 그가 향한 곳은 강남역 10번 출구였다. 2025년 3월 1일. 유정민은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한다. 그의 손엔 낡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묵주와 수첩, 아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관리인에게 건넨다. 이제 갈 데가 없네요. 관리인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힘내세요. 좋은 날 다시 올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그 좋은 날이란 게 자신에게 다시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그가 향한 곳은 강남역. 그가 한때 가장 자주 오가던 곳이자 자신의 부동산 제국이 시작된 거리였다. 지금은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벤치 하나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캐리어를 옆에 두고 담요를 덮은 채 앉는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몇몇은 그를 힐끔 바라보며 수군거린다. 저 사람 유정민 아니야? 그 부동산 재벌이었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주를 쥐고 수첩에 날짜를 적는다. 2025.03 1 강남역 벤치 거주지 없음 거리 시작. 그는 하루에 3번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운다.
화장실은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샤워는 불가능했고 옷은 점점 낡아간다. 밤이 되면 그는 벤치에 누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당신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묵주를 쥐고 기도하듯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믿은 게 죄였을까? 사람을 믿은 게. 며칠 뒤 한 유튜버가 그를 촬영한다. 강남역에 노숙자가 늘었네요.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영상은 온라인에 퍼지고 댓글엔 유정민 맞다. 진짜 몰락했네. 세상 무상하다는 말들이 달린다. 그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묵주를 내려놓는다. 이젠 나를 보는 눈도 달라졌군. 그는 수첩에 적는다. 2025.03 10 유튜브 노출, 신분 노출, 존엄 붕괴. 그날 밤 그는 벤치에 누워 눈을 감는다. 거리의 이름은 이제 그의 주소가 되었다. 2025년 3월 중순 강남역 10번 출구. 유정민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다. 낮에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앉아 있고 밤이 되면 담요를 덮고 벤치에 눕는다. 그의 캐리어는 점점 낡아가고 묵주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는 하루 3번 지하철 역사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운다. 화장실은 지하 1층 공중화장실. 세수는 찬물로, 머리는 더 이상 감지 못한 지 오래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간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친다. 그는 익숙해졌다. 무시당하는 것에,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것에. 어느 날 한 여고생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녀는 따뜻한 호빵 하나를 건넨다. 정민은 당황한 듯 손을 내밀지 못한다. 소녀는 웃으며 말한다. 저희 할아버지도 예전에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그냥 생각나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호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적는다. 2025.03 17 호빵. 여고생. 사람은 아직 따뜻하다. 며칠 뒤 유튜브 영상이 다시 퍼진다. 강남역 노숙자, 알고 보니 전직 부동산 재벌.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엔 온갖 말들이 달린다. 사기꾼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안타깝다. 그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주를 쥐고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보다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만 기억하겠지. 그는 수첩에 적는다. 2025.03 21 유튜브 확산. 시선은 칼보다 날카롭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박상훈이 그를 찾아온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정민은 묻는다. 왜 왔어? 상훈은 대답한다. 미안해서.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믿었어. 형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 정민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만든 일이야. 책임도 내가 져야지. 상훈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건 형이 예전에 내 아들 대학 등록금 도와줬던 거. 그때 못 갚았는데 이제라도. 정민은 봉투를 밀어낸다. 그건 선물이었어. 받을 이유 없어.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신다. 그날 밤 정민은 수첩에 적는다. 2025.03 25 상훈. 커피. 기억은 남는다. 그는 여전히 거리 위에 있지만 그의 마음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른다. 사람은 잃었지만 사람에게서 다시 희망을 본다. 2025년 4월 강남역의 봄은 여전히 차갑다. 꽃은 피었지만 거리의 바람은 노숙자에게 따뜻하지 않다. 유정민은 여전히 10번 출구 벤치에 앉아 있다.
그의 캐리어는 더 낡았고 묵주는 손에 감긴 채 달아가고 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 알아봐도 누군가 수군거려도 그는 묵묵히 앉아 수첩에 날짜를 적는다. 2025.04 1. 강남역 벤치 봄 시작 기억은 남는다.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빵을 사 먹는다. 그의 식사는 하루 2,000원을 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온다. 혹시 유정민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만 말하지 않는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앉는다. 저 예전에 대표님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건축 설계팀 말단이었죠. 그때 대표님이 제 아이 등록금 도와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민은 묵주를 쥐며 말한다. 그건 그냥 지나가던 일이었어요. 남성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남성은 말없이 일어나 떠난다. 그날 밤 정민은 수첩에 적는다. 2025.04 설계팀 직원. 기억은 남는다. 사람도 남는다. 그는 점점 과거를 떠올린다.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낸다. 창밖의 한강, 대리석 바닥, 그리고 아내의 미소. 당신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아니, 당신은 내가 사람을 너무 믿는다고 했지. 그는 묵주를 쥐고 사진을 다시 캐리어 속에 넣는다. 며칠 뒤 한 시민단체가 그를 찾아온다. 노숙자분들께 임시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함께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젠 벤치보다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네요. 그는 쉼터로 향한다. 작은 방, 따뜻한 이불, 그리고 조용한 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적는다. 2025.04 10 쉼터 입소 잠자리 확보 기억의 자리. 그는 벤치에서 벗어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는 이제 거리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무너진 탑 위에 남은 건 묵주 하나와 기억뿐이었다. 2025년 5월 유정민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임시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작은 방, 얇은 이불, 공동 식사. 그는 여전히 묵주를 손에 쥐고 수첩에 날짜를 적는다. 2025.05 1. 쉼터 식사 제공 기억 유지. 그는 매일 아침 쉼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들 중 몇몇은 그를 알아보지만 이젠 수군거림보다 인사와 눈빛이 많아졌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에게 다가온다. 혹시 유정민 선생님 맞으세요? 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논문을 쓰는데 예전 대표님의 사례를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요. 정민은 놀란 듯 고개를 든다. 나를 왜? 학생은 말한다.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첩을 꺼내 학생에게 건넨다. 이건 내 기록이야. 내가 어떤 날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학생은 수첩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날 밤 정민은 묵주를 내려놓는다.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는다. 2025.05 10 수첩 전달 묵주 해제 기억의 끝.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작은 액자에 넣고 쉼터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둔다. 며칠 뒤 그는 쉼터를 떠난다. 그는 더 이상 벤치로 가지 않는다. 대신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노숙자 상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어. 그는 이제 거리의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장면.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는다. 묵주는 손에 없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하다. 카메라는 그의 수첩이 마지막 문장을 비춘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지우려 해도 삶은 남는다.